자, 그럼 지금부터 인문학적인 접근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든 서클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미 어제 강공부 특강이나 또 아니면 저하고 2학년 프로모션 수업을 들었던, 또 아니면 지난 학기에 매치 전략론을 들었던 우리 학생들 한번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좀 후반부에 좀 더 중요한 설명들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서클은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영국의 강연가가 2014년도 Start with Wh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일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어진 그런 내용이고요. 강연자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저와 똑같이 어떤 이론적인 마케팅 이론이나 또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본인의 어떤 경험치를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은 원래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15분 정도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우리나라의 세바시라고 해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15분 정도의 그런 영상들이 쭉 여러 가지 자기계발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테드에서 굉장히 또 많은 회자가 되었던 또 그런 또 시청이 되었던 그런 영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이 끝나고 과제를 하시기 전이나 또 아니면 이게 좀 저희가 좀 약간 원래는 전반부에 소개해드리고 잠깐 쉬는 그러니까 후반부 영상 전에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전반부가 길어져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만 꼭 이 영상은 개인적으로 한번 시청을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학기마다 이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물론 평택대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봤습니다만 볼 때마다 새로운 어떤 그런 제가 깨달음들이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혹시라도 봤던 건데 또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 또 그 다음에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빨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클이 원이라는 뜻이죠.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원이 있습니다. 가운데 작은 원, 중간 큰 원이 있는데 가운데 원이 Y라고 해서 믿음, 목적, 존재, 이유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원을 How, 그래서 Y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네, 마지막에 what입니다. 행동의 결과물, 또 제품 서비스. 이렇게 나눠놨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이나 개인이나 또 아니면 기업들이 하는 패턴들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행동하는 패턴들은 결과적으로 그 밖의 원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촉진 활동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돈을 버는가,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리더들은 좀 다르다는 거죠. 즉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원이 이렇게 세 가지 똑같이 있죠. 근데 거꾸로 뭐냐면 동기부여. 아까 제가 처음에 저희 아들이 동기부여를 했다는 얘기를 했던 것도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써야 될까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즉 뭐냐면 책을 내가 내서 우리 아들한테 전달하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아이에게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를 그렇더라고 하면 어떤 기록을 남겨서 해볼까 라고 했던 것들을 바로 책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프로덕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기업과 개인들은 반대로 what부터 how, why로 간다라 한다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why로부터 시작을 해서 how, what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되면 직접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을 사이먼 사이넥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건 Y에서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이 수업을 들으십니다. 왜 이 수업을 듣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지금부터 잠깐 한번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어찌되었던 골든 서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바로 why입니다. why. 자, 왜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영상, 자,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서 사이먼 사이넥을 쳐보셔도 아마 분명히 나올 거고요. 아니면 골든 서클 쳐도 나오시긴 하겠습니다만, 자, 링크 잘 확인하셔서 꼭 영상을 시청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몇 가지의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캡처해서 또 친절하게 또 해석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죠? 자, 영감을 주는 리더들은 자, 안쪽에서부터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자, 여기 좀 그리고 있죠? 강연자가 즉 Y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 정반대로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즉 밖에서부터 안으로 한다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바꾸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자, 지금부터라도 자, Y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Y에서 출발한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Y를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을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 여기 이제 영상에서 소개되는 인물들과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때로는 광고적인 관점도 이야기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소개되고 있는 게 이제 라이트 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 그러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라이트 연기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던 뭐 사실은 뭐 발명가라고 해야 될까요? 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랭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연가가 라이트 형제와 비교하는 사람이 랭리인데, 랭리는 라이트 형제와 비교했을 때, 뭐 충분한 뭐 돈도 있었고요. 또 학식도 되게 뛰어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물도 많았고, 언론의 조명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반대로 돈도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언론의 주목도 당연히 못 받았겠죠. 주변에 사람도 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랭리는 아까 얘기했던 야 만들어서 돈 벌어볼까?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트 형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로 Y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패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자, 비행기를 자, 발명을 해서 자, 인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세월이 흘러서도 라이트 형제를 자,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바로 대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Y는 목적과 신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영상이 있는데 우리가 마터 킹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미국의 인권 운동가이시기도 했죠. 여기 이제 내용 여러분 강연 들어보시면 이분의 연설을 듣고자 8월에 뜨거운 떼약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 나와서 마터 킹 목사님의 자, 그 명연설을 듣습니다. 자, 마터 킹 목사님의 연설 중에 가장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나에게는 자, 플랜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에게는 드림, 꿈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그 뜨거운 떼약볕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뭐 마터 킹 목사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신념을 사실 들어보고자 한다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오는 그런 청중들의 각자의 꿈들을 그 다음에 자, 확인하고자 자,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것이 자,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자, 행동을 유발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악조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Y는 자, 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앞에 자, 셀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얘기를 하면서도 드림 컴 트루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만 자, 성공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자,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물론 꿈이 없다라고 해서 뭐 실패하거나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여러분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또 꿈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면 수업 때 소개해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혹시 꿈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없다, 그러나 특별하게 내가 관심 있는 게 없다 하신 분들은 자, 이번 학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마지막 과제 아닌 과제의 미션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찾아보는 거. 이미 광고홍보 특강을 통해서 경험을 하신 또 그다음에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미진하셨던 분들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 아니면 이 수업만 듣는 우리 학생들은 한번 이 후반부까지 잘 들어보시고 한번 자기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난 어떤 꿈을 가져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세일즈, 이제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합니다. 아까까지는 좀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신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자, 사람들은, 자, 소비자를 얘기하겠죠. 상대는 기업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무엇을 하느냐를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왜 하느냐를 보고 구매한다는 거죠. 제가 유한 킴벌리 얘기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을 겁니다. 어저께 제가 광고홍보 특강 자아 커뮤니케이션 시간에 우리 그 친환경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한 킴벌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산 푸르게 캠페인을 전개하는, 뭐 저희가 또 이번 캠페인을 또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그런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유한 킴벌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 우리나라에 나무를 심는 그런 캠페인을 벌여왔죠. 하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유한 킴벌리는 제주에 삽니다. 그러니까 제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사실 펄프, 나무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 쓰는 사람이 나무를 심습니다. 뭐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은 야 너희가 필요해서 뭐 나무를 심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자, 전개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가 이제 광고와 또 광고 캠페인에 대한 차이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중장기적인 것들을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짧게 하는 것들을 캠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약간 조금, 한계가 있고요. 자, 어찌되었던, 자,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가 유한 킴벌리 여러분들이 마트나,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그런 뭐, 펄프 재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라면, 아마 유한 킴벌리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으실 거예요. 물론 이제 관여도나 뭐 가격에 대한 어떤 뭐 우리 마케팅의 포피에 대한 개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그것들을 뭐 그냥 동일하다고 놓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좀 더 그런 캠페인을 지금 왜 내가 나무를 심는지에 대한 자, 어떤 그런 어떤 신념과 목적이 있는 그런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겠죠. 결국에는 소비자들은 그런 기업의 Y를 보고 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Y는 또 한편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 강연에. 자, 우리가 직업이 필요한 이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자, 당신의 외를 함께하는 이들을 채용합니다. 여러분들 4학년이시죠? 아마 이제 구직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제가 다년간의 팀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또 이력서를 받아봤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보면, 저희 조직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적인 어떤 스펙이 굉장히 많은 자, 왓에 대한 것들을 많이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 Y가 분명하거나 그러니까 왜 우리 회사에 오는지 그러니까 왜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또 아니면 왜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뭐 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을 사실은 채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년간의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사실은 뭐 조직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또 옮기는 과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조직에 잘 맞을 수 있고, 왜라는 것들이 우리 회사의 비전과 또 맞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장기간 근속도 하게 되고요.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진짜 경험에 의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왜를 함께하는 이들을 채용하게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저도 역시 공감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떻게 보면 Y는 또 한편으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혹시라도 특정 회사에 나중에 이력서를 써서 구직 활동을 하시고 인터뷰를 하실 때 우리 그 면접관들이 묻는 질문에 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왜라는 것들을 잘 고민하셔가지고 대답하신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겠죠. 저희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인문학적인 접근이라고 보면 지금은 자, 지식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자아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꿈도 필요하고 왜 또 SMCR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러셀의 SMCR 이론 모델은 60년대에 사실 등장한 모델입니다. 되게 오래됐죠. 하지만 지금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파워풀한, 그 다음에 되게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차용하기가 되게 좋은 모델의 형태라는 거죠. 당연히 SMCR은 자, 이니셜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샌더, 메시지, 채널, 리시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를 채널, 이게 저희가 이제 채널 미디어라고 얘기를 하죠. 매체를 통해서 자, 우리 수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면 수용자는 자, 샌더에게 피드백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리시버가 샌더 역할로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대화하실 때 보면 난 항상 늘 듣기만 하는 사람, 난 늘 말만 하는 사람 이렇진 않죠.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샌더와 리시버의 역할은 항상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사실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단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 커뮤니케이션의 4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뭐 사기서 요즘에는 최근에 쓰지는 많이 않습니다만 제가 89년도에 시작할 때는 매스컴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날로그 매체밖에 없었는 시절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대중적인 매체를 얘기를 할 때 그 전조 단계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인터퍼스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스몰 그룹, 그 다음에 매스컴으로 이어지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게 바로 이 인트라퍼스널입니다. 자, 뒤에 있는 인터퍼스널하고 자, 똑같은 퍼스널인데 앞에 있는 접두사만 다르죠. 근데 굉장히 큰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트라는 자, 내재적인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 인트라가 바로 셀프 커넥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냐면 우리가 매스컴, 즉 마지막 단계에 있는 매스컴까지 가기 위한 바로 전조 단계가 바로 자, 내재적인 나와의 커뮤니케이션, 셀프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자, 왜 셀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자, 이 모델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커뮤니케이션 순서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트라, 즉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 인터 과정에 넘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작은 스몰 그룹 7, 8명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스컴까지 불특정 다수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자, 확실하게 더 확고하게 하게 되면 인터 과정, 상대방이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 훨씬 더 파워풀하게 상대방을 설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광고는 자,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종류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를 볼 때 설득입니다. 퍼주에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꼭 자, 나와 소통을 하고 나를 먼저 설득할 수 있다라면 무엇이 됐든 간에 상대방에 대한 설득 가능하시고요. 확실하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100%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몰 그룹도 마찬가지겠고요. 다음 매스컴.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약간 저희는 이제 스몰 그룹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근데 저 스스로가 여러분들 뭐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준비는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원래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PPT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를 제가 쭉 머릿속으로 또 아니면 제가 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저를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당연히 스몰 그룹에게도 당연히 이해를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을 저도 충분히 지금 현재 거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뭐 친구들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뭐 또 지인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시작과 기본은 바로 내재적인 인트라퍼스널, 즉 셀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가장 이번 주 차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자,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어떤 스펙과 또 인성적인 스펙을 잘 쌓게 되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기업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기업도 자, 미디어를 통해서 자, 소비자들과 자, 굉장히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외로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덕트, 즉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는 서비스까지 포함이 다 되어집니다. 최근에는 뭐 IT 서비스도 있고 되게 많죠. 그래서 만들게 되면 기업이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 확장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로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자, 아마 우리 강공부 특강 시간에 우리 먼저 선언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거의 유사하죠. 하지만 약간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학과와 학번과 이름을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4학년들이 있으니까 뭐 여학생, 남학생은 군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또 아니면 학번에 따라서 뭐 나이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20대 중반 정도 전후로 아마 걸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10년 뒤는 아마 30대 중반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30대 중반이면 차장급 정도가 될 겁니다. 대행사 기준으로. 그러면 굉장히 왕성하게 사실은 일을 하는 가장 어느 회사에서나 중추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일 하고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뭐 되게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되게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바뀐 게 추가된 게 이겁니다. 자, 나에게 있어 현재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면,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하면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뒤에 PPT에 제가 좀 넣어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는 그리고 그다음 밑에 설명 다 해드릴게요. 먼저 그다음에 20년의 나의 다짐. 구체적으로 계량화. 요게 이제 자기사명서죠. 이미 관공부 특강 시간에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분들은 중복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미리 저한테 제출하셨다고 한다면,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또 아니면 내가 좀 부족했어. 라고, 아니면, 왜냐면 오늘까지 또 수업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좀 다시 보완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추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수정해서. 그리고, 자, 요거를 하셨던 분들은, 자, 자기 사명서는 빼고, 자,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마 적게 할 거예요. 그리고 뭘 적지? 어떻게 적지를 고민하시겠죠? 자, 그건 바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적을지에 대한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늘 얘기합니다만, 자, 공개 가능한 범위. 자, 나중에 제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신 것들을 아마 같이 한번 공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뭐 누가 잘했고, 뭐 못했고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중요한데, 어나운스먼트, 즉,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은 나의 어떤 지인들에게 알림으로 인해서 좀 더 목표의식을 갖는 거죠. 그래, 내가 일단 공표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들은 들어보고, 야, 내 친구가 저런 어떤 목적이 있고 저런 걸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서로, 그러니까 나에게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들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단계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응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해보면, 의외로 친한 친구들이었는데도, 서로가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어렵지만, 저희가 4월 달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자,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한번 각자 한번 소개해보고, 서로가 한번 또 응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대신 그러기 때문에 공개 가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적으시되 제출할 때만 뭐 오픈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뭐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꼭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고 뭐 과제라서 그냥 뭐 억지로 제출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잘 적으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수시로 볼 수 있게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목표의식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후 18시까지 저희가 2시 반 수업이니까 뭐 여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메일로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이 시간에 전달이 뭐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자, 이후에라도 꼭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뭐 약간 뭐 출석을 저희가 지금 이번 주까지가 정정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출석과 연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작성해서 저한테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한번 드리겠고요. 자, 그럼 저희가 소중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에게 소중한 것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일단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저의 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족입니다. 자, 조금 한 2, 3년 전이라 좀 더 젊었죠? 네. 하여튼 제 가족들, 뭐 여러분도 가족 되게 소중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제가 현재 지금 뭐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온라인 예배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자, 교회. 그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엠미디어. 그리고
자, 제가 현재 몰고 다니는 이제 우리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여러분들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책. 근데 제가 이 책 말고도 지금 저희 5개 광고, 우리 광고홍보 캠페인 우리 이번 교재죠. 자, 디지털 시대 5개 광고론도 마찬가지로 되게 소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초에 아마 광고홍보 특강 여러분들 교재로 활용하는 게 바로 여기 지금 7이라고 써 있잖아요. 5권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7권에 자, 10명의 공저자들과 함께 책을 냈어요. 저는 매체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광고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5개월 고른 이 책을 통해 이 교재를 메인으로 하긴 하지만 가끔씩 제가 뭐 썼던 부분들을 활용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업데이트가 좀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PPT만으로도 충분하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박사과정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그 다음에 자 우리 많이 낯익은 학교죠. 너무 예쁩니다. 평택대학교고요. 소중하죠 저한테. 그리고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한번 제가 코칭 지도사 자격증을 딴 게 있어요. 예비 부부.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바로 예비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할지 아니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번 학기. 죄송합니다. 우리 청강생들 좀 빠졌는데 뭐 다 이제 수업에 들어오실 건데 자 우리 두 분 합치면 25분이신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만날 여러분들도 저에게 있어서는 현재 저에게 소중한 것들이 아니라 소중한 그런 사람들이신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직접 써보게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특히 여학생들은 뭐 비망록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노트북 또 스마트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물건이라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사람도 상관없겠고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게 소중한지 한번 잘 적어 보십시오. 근데 그럼 이걸 왜 적느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적어보는지. 제가 적는 게 중요한 게 사실 아니고요. 실제로는, 자, 이걸 적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관계에 돼 있는, 뭐, 가족, 뭐, 사람이든 또 아니면 뭐, 사물이든 간에 한번 좀 돌아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밖에 나오실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제한적이실 때. 되게 좀 뭐 심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실내 생활 하다 보니까 우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울증 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면 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번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한번 본인들을 한번 다시 한번 객관화시키고 한번 좀 주변을 돌아보시라는 어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번 적어보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자, 다음 페이지에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순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십니다. 그렇죠? 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자,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러시안 룰렛이라는 혹시 게임을 알고 계신가요? 자, 러시안 룰렛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렇게 리볼브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총알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가지고 집어넣어서 자, 이거를 랜덤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권총에 한 발의 총알을 넣어요. 다 넣는 게 아니라 한 발만 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게 총알이 여기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머리에다가 대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승부 게임이죠. 죽음의 게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 일상의 우선순위를 잘못했다고 해서 죽느냐? 물리적으로 죽는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이제 내면적인 면에서의 죽음까지는 너무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고요. 좀 삶의 어떤 그런 뭐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저해한다거나 할까요?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꿈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제가 뭐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 연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즉 그만큼 자 그냥 내가 몸이 죽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우선순위, 일상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해놓고 생활하지 못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일상의 우선순위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페이지가 좀 중요한데요. 자, 나의 주변 관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곳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건 저는 이제 저를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나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 25명의 학생들이 본인의 이름을, 본인을 중심에 놓고, 자, 일단은 저는 블로킹을 해봤어요. 일단 가정, 그 다음에 회사, 제가 지금 이제 회사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 여러분들 만나고 있죠. 그 다음에 교회, 저희 커뮤니티. 그래서 가정에서는 저의 포지션이 남편의 역할도 되고요. 아빠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아들로서, 저희 본가에서는 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처가에서는 사위가 되겠죠. 자, 이런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가정에서도 다른 지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사는 제가 지금 이사이면서 팀장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는 지금 교수, 여러분들과 관계를 볼 땐 교수이면서 또 한편 선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는 제가 일반 성도이면서 또 학생의 교사와 그 다음에 또 권사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구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도 자, 여러분들의 선배가 저희 지금 팀 원으로 좀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제가 우리 팀원한테는 회사에서는 팀장이지만 학교 개념으로는 교수이자 선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혹시 다 커뮤니티가 있다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소중한 것들 중에 가정도 있었을 거고요. 회사도 있었죠.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학교도 있었죠. 자, 이렇게 교회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뭐 또 개인 진짜 아까 물품 같은 경우에는 사물 같은 경우는 개인에 해당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자, 여러분들이 바로 각각의 처해 있는 그런 바운더리 영역 안에서 자,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자, 발생을 하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일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를 한번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 가정에서 여러분 주중과 주말이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념으로 보면 주중에서는 제가 우선순위는 당연히 회사겠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 같으면 학교가 될 수 있겠죠. 일단 학교가 거의 직장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주말이 되면 달라지죠. 전 주말에는 교회와 가정 같은 게 또 우선순위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가 하루하루의 어떤 그런 일상의 어떤 스케줄을 자, 내가 처해 있는 영역들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둘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자, 매일매일 또는 그 다음에 내가 주 단위로 또 월 단위로 또는 약간 분기별로 또 아니면은 상반기, 하반기 또는 연간으로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자, 달성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뤄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추후에 또 대면 수업 때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자 나의 그 삶의 영역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그 안에서 소중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주중에는 뭘 먼저 우선할지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다음에 또 주말에는 뭐가 먼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손으로 써보거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아마 그런 내용들 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내가 갖고 있는 꿈들, 자, 여러분들 찾거나 그다음에 만든 그런 꿈들을 하나하나 일상에서 자, 실천해 나감으로 인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뒤에 보시면 이제 사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가 이루어 나간 것들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샘플입니다. 어저께 보신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개인에 대한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건강유지 위해서 30분 이상, 아까 계량화 말씀드렸었죠. 가급적이면, 자, 자기 사명서는, 자, 숫자로 표기해야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겠죠.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 교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4년도 상반기에도, 자, 출간 책자, 아까 소개드렸던 제가 광공모 캠페인론 시간에 메인 교재를 쓰고 있는 대사시대 5기강구론이 13년도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홍보에 임하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도 열심히 좀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한 달에 최소 한 권 이상의 독서 생활하겠다. 결국에는 독서뿐만 아니라 책도 내는 어떤 그런 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을 진학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소중한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에 지원해서 지금도 이제 논문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헌혈도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155회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쯤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좀 굉장히 좀 혈액소급에 좀 비상인데 좀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출판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만 자,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 드렸던 나와 세상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이를 자, 바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때는 삶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같이 이렇게 해놨었습니다만 어쨌든 출판 기념회까지 하고 교회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저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그런 상황,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가정도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굳이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니면 뭐 어떤 내가 사명을 여러분들이 자기 사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남의 눈치를 보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목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실천 가능한 것들만 써보시고요. 하나씩 꼭 실천해서 그 다음에 실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또 넥스트 버전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실천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뭐 두 번째 주 우리 자아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미진하거나 좀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답변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오늘 했던 수업들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국내는 뭐 잦아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많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스크 잘 신경 쓰시고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시고 자,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